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홍수, 폭염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를 잇는 불의 고리에서는 강진이 잇따랐고 동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노출되었습니다. 4월 5일 새벽 2시 14분경 대만 화롄현 북북동쪽 5km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비교적 얕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일 밤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86.4km에 달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작년 8월 규모 6.0의 강진으로 2,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흑벽돌 주택 구조 탓에 적은 규모의 지진에도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소식은 해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일 저녁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보고됐고 지난 4월 1일에는 남미 페루 모요밤바 남동쪽 지역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인도네시아 몰루카 해역에서는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한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해제되었으나 진원의 깊이가 10km로 매우 얕아 주변 지역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호주 북부 노던 테리토리주에서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지진이 잦은 바누아투 섬과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들어 지각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동아프리카 일대는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르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남수단의 수드 습지 지역은 장기간 범람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니냐 현상의 여파로 동아프리카 일대의 강우량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동부는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 초순 카자흐스탄 남부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으며 수단과 이집트 남부 지역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6월까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극심한 고온 현상은 가뭄 피해를 심화시켜 이 지역의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펜타곤 내에서 불거진 종교 전쟁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기도회를 두고 기독교 신앙을 전쟁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부터 국방부에서 매달 열리고 있는 원래 기도회입니다. 장관이 직접 주도하는 이 행사는 외부 목사를 초청해 군인과 민간인 직원들에게 복음주의를 설파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청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최근 기도회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종파인 개혁복음주의교회연합은 기독교 신앙을 정치와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더욱 노골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회 도중 자비를 받을 가치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이라거나 사악한 영혼들에 대한 영원한 저주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군사작전을 종교적으로 미화하고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기도회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군사작전을 지나치게 기독교적 어조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군 내 기독교인은 약 70% 수준이지만 이슬람교도와 무신론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장병들이 공존하고 있어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른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집착 역시 논란의 중심입니다. 그는 과거 저서에서 십자군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평가하며 현재 미국이 11세기 기독교 성지 침공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는 십자군 전투 구호인 신의 뜻이다라는 문구와 예루살렘 십자가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 그가 이번 이란 전쟁을 사실상 제9차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논리가 군 일선 장병들에게까지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 종교자유재단에 따르면 장병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명령에 따라 아마겟돈과 예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이란을 침공했다는 근거 없는 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종교적 종말론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위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 정교분리연합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원 의원 20여 명도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종려주일 미사에서 예수는 평화의 왕이며 누구도 그를 전쟁 정당화에 이용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펜타곤발 종교 근본주의 논란이 미국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 정세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무기로 평가받는 최신형 로봇 늑대 부대의 시가전 훈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들은 단순한 정찰을 넘어 자율적인 협동 공격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병기장비그룹 산하 자동화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이 차세대 로봇 늑대 군집 시스템은 과거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기체 성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임무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특화되었습니다. 정찰 임무를 맡는 아닝, 공격형인 위쉐, 지원형인 지디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로봇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전장을 누비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장 능력입니다. 이 로봇 늑대들은 초소형 미사일과 유탄 발사기를 탑재할 수 있어 발견된 적 목표물을 즉각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는 눈에 그치지 않고 직접 타격까지 수행하는 치명적인 포식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기동성 또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총 12개의 자유로운 관절을 이용해 실제 늑대와 흡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며 최고 시속 15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울퉁불퉁한 폐허나 도심, 해안가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평지처럼 기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터 출력이 크게 강화되어 최대 2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30cm 높이의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악 지형이나 건물 잔해 속에서도 작전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술은 자율적 협동 시스템입니다. 각 로봇이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영상 속 훈련 장면을 보면 정찰형 로봇 2대가 먼저 투입되어 환경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지휘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드론과 다른 로봇들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종 교전 단계에서는 인간 운영자가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해 통제권에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명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시가전이나 고위험 임무에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먼저 투입될 경우 아군의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병식과 대만 해협 작전 주력부대 훈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던 로봇 늑대가 이제는 실전 배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젊고 세련된 감각의 상징이었던 영포티라는 용어가 최근 청년 세대의 날선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한 유행어의 변질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한 신간 진격의 영포티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인문학자이자 국회 정책비서관 출신인 임수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포티 현상이 단순한 세대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닌 심각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
사회적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된 원인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자산 격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진행된 초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산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을 선점하고 있던 4050 세대의 순자산은 급격히 불어난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2030 세대는 하락과 정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1.6배 수준이었던 세대 간 순자산 격차는 2025년 기준 2.2배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세대의 눈에 비친 영포티의 모순적인 모습 또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입으로는 개혁과 평등을 외치면서도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른바 내로남불식 태도, 그리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어를 남발하며 과시적 소비에 집착하는 모습이 조롱의 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조롱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영포티 개인의 태도를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이 정작 논의되어야 할 자산 배분의 방식이나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 개혁 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국회 현장에서 목격한 청년 정책의 허구성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담기 좋은 체험형 일자리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들이 실제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어야 하거나 소득이 늘면 퇴거해야 하는 현행 정책들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정한 가치 복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세대로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제시하며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처지가 순전히 노력만이 아닌 구조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메타인지를 갖추고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합리적 개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영포티를 향한 조롱 뒤에 숨은 우리 사회의 깊은 신음소리에 이제는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